안녕하십니까. 푸른길 정형외과 원장 장영재입니다. 테니스 엘보우는 특징적으로 팔꿈치 외측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증상이 심한 분들은 컵을 들거나 걸레를 짜는 등의 일상생활에도 불편감을 느끼는데요. 이런 증상은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히는 근육, 즉 신전근이 팔꿈치 외측에 붙게 되는데 그 자리에 염증과 미세 손상이 발생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령 운동을 하고 난 이후 팔을 펴기가 힘들듯이 도구를 쥔 상태에서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반발이 있는 환경에서 손목을 쓰게 되면 신전근의 단축이 일어나고 이러한 근육을 가지고 같은 일을 반복하면 결국 힘줄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테니스 엘보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우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듯한데요. 팔꿈치 외축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는 2두근의 이상, 3두근의 이상, 그리고 경추의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테니스 엘보우 또한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실은 이 점이 오늘 영상에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팔꿈치 외측이 아프면 테니스 엘보우인가 하고 의심을 하지만 실제 치료를 해보면 전형적인 테니스 엘보우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2두근의 이상에 의한 통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3두근의 이상, 다음은 경추의 이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 내려져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신체 검진과 문진입니다. 테니스 엘보우의 경우 국소적인 압통이 유발되며 손목을 손등 방향으로 젖힐 때 저항을 주면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내원 시 통증 부위를 정확하게 짚어내질 못하거나 내원 시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테니스 엘보우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가 진단으로 팔꿈치 외측을 이렇게 툭툭 쳤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지 확인해 보시거나 컵이나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유발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가 진단에서 통증이 유발되지 않고 팔꿈치 외측에 짚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경우가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정확한 원인 부위는 체외 충격파 또는 경추의 신경차단술을 통해 치료와 동시에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원인이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하면 1차적으로는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테니스 엘보우를 제외한 세 가지의 경우 단기간 내에 재발을 하고 주사를 반복하였을 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테니스 엘보우의 경우 주사에 매우 잘 반응하며 단기간의 재발률도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치료 과정을 통해 제대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실제 테니스 엘보우의 경우 초음파 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MRI 검사를 통해서 신전근의 상태를 파악하고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해야 합니다. 국소 염증만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가장 빠른 효과를 보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신전근에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놓거나 반복적으로 주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통증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신전근의 손상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더 심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통증 부위에는 소량의 스테로이드만 주사하고 나머지는 신전근의 아래팔 부위에 주사해서 스테로이드에 의한 신전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테니스 엘보우의 근본적인 원인인 신전근의 단축된 부위를 체외 충격파로 해결함으로써 재발을 막습니다. 다음으로 2두근과 3두근의 이상은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합니다. 이때 체외 충격파 치료의 장점은 치료를 하면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하면서 근육의 병변 부위를 찾을 수 있고 바로 해결해 주면서 손상 부위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는 매우 비슷하여 신체 검진과 문진만으로 진단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유발되는 통증 부위를 통해 이상이 있는 근육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세 차례 치료 반응을 확인하여 신경에 의한 통증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경추에 의한 통증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 체외 충격파만으로는 치료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치료할 당일이나 이틀째까지는 어느 정도 호전을 보이지만
3일째 비슷한 강도로 통증이 재발합니다. 서너 번의 치료에도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초기 통증의 50% 정도까지는 호전되었다가 재발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신경의 이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경추 MRI 확인을 해야 하며, 눌리고 있는 신경에 대해 치료 후 2차적으로 체외 충격파를 적용해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팔꿈치 외측 통증 환자, 이두건 원위부 치료 모습이며 팔꿈치 전면 외측 부위를 치료합니다. 이때 주의점은 외측에서 내측으로 접근해야 하며 내측으로 약간의 각도를 주며 압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측에 수근 및 수지신근을 치료합니다. 팔꿈치 내외측 통증 환자에서 팔꿈치 이하 근육 치료 후에도 증상 잔존 시 상호작용하는 근위부 근육에 대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삼각근은 경관절을 내외전한 상태에서 시행하며 삼두근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치료를 시행합니다. 이두건 원위부 환자에서 증상 잔존 시 추가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테니스 엘보와 같은 팔꿈치 외측 통증에서는 방사형 충격파의 선행 치료 후 초점형 충격파로 목과 삼두근 그리고 수근 신근들과 손등 쪽 손목을 함께 치료해 볼 수 있습니다. 초점형 충격파는 관절 부위와 골검 부착 부위에 특히 효과가 좋은 치료이며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습니다. 근육의 장력은 힘줄을 통해 뼈로 전달되는데, 그렇기에 현재 느끼고 있는 통증 부위 주변부에 직접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강한 장력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연결되어 작용하는 근육들의 먼 부위까지도 함께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원장님께서 책에 저술하신 근육사슬 개념으로 접근하여 치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과 함께 삼두근의 어깨부 영역인 근위부와 팔꿈치에 가까운 원위부를 치료해 줍니다. 삼두근의 원위 외측 부착부의 문제는 팔꿈치 외측으로의 통증을 발생시키는데, 주로 팔꿈치를 펴거나 완전히 접는 동작,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력이 높을수록 부착점 부근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치료 시에도 통증을 강하게 느낍니다. 치료 자세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팔꿈치를 90도 굽혀 팔을 고정하여 지지한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안정적인 치료와 타겟 부위에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팔꿈치 외측과 가까운 삼두근 중간 외측 부위가 치료 포인트가 되며, 팔꿈치 부근은 치료 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강도를 낮추고 반복적으로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다. 경추부 치료는 충격파 기기의 움직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치료합니다. 견갑거근은 견갑골 삼각에 붙는 근육으로 견갑골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삼두근이 문제될 시 항상 확인해야 할 부위입니다. 팔꿈치 외측 통증이 있을 시 기시부와 정지부 모두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수근 신근들과 손등 쪽으로의 초점형 충격파 적용입니다. 수근 신근은 손목을 뒤로 젖혀주는 신전 동작을 만들어내는데, 대표적인 단요측 수근 신근과 주변부 근육들이 협동하여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이 근육들은 외측 상과 주변부에서 시작되며 손등부 부근으로 부착되기 때문에 치료는 근육의 기시부와 정지부 함께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주로 오랜 시간 동안의 타이핑, 칼질 등 반복적인 동작을 많이 하는 경우 통증을 호소합니다. 치료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팔꿈치를 약간 굽혀 내외전시킨 상태로 시작합니다. 외측 상과를 기준하여 아래팔 3분의 1 내외로 부착부 주변부의 치료 반응을 확인하며 시행합니다. 치료사는 팔의 원곡선을 생각하며 에너지가 도달되는 지점을 염두하여 방향 조절을 해주어야 하며, 치료 시 반응이 더 강한 부위를 위주로 치료합니다. 손등 쪽 손목은 치료 시 더 강한 통증 반응이 나오는 부위로 근육부보다 강도를 약하게 설정하여 반복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치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팔꿈치 외측 통증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치료되지 않는 팔꿈치 외측 통증, 이두건 원위부의 이상은 아닌지 확인해 보신다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